네. 자, 그러면 이제 앞 시간에 이어서 기출문제 제60회 FAT 1급 문제의 3번 문제죠. 부가가치대 3번 문제 373쪽 펴주시고요. 또 계속해 보겠습니다. 자, 매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입인데 카드로 매입을 했네요. 자료 설명 보시게 되면은 영업부 과장이 신상품 홍보를 위해 출장지에서 숙박비를 결제하고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다. 예. 출장지 숙박비라는 것이죠.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세요. 이랬습니다. 자, 이건 매입인데 숙박비를 지출한 겁니다. 그런데 이 숙박비는 영업부에서 신상품 출장 홍보를 위해서 거래처 출장을 간 거예요. 그럼 무슨 비용이 적절할까요? 예, 여비교통비 적절하죠. 그래서 여비교통비로 비용 처리하시고 카드 결제니까 뭐예요? 대변이 미지급금 되겠습니다. 자, 부가세는 공제 받는 거죠. 그래서 57번 카드과세 유형으로 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자, 7월 7일 날짜 확인해 주시고요. 매입 매출 전표 날짜 7월 7일로 고치십시오. 자, 유형이 이게 57번 유형입니다. 카드 과세 매입. 자, 물음표 단추 누르셔가지고 카드사는 우리 카드입니다. 두 번째에는 우리 카드 확인. 품명은 숙박비 하시면 되겠고요. 수량단가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에다가 합계를 입력하죠. 카드 거래는 합계를 공급가액에 입력해요. 그래야 공급가액란에 공급가액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거래처는 호텔이 됩니다. 제주호텔이라고 가맹점이 밑에 보이지 않습니까? 신용카드 영수증에 하단에 보면은 가맹점이라고 보입니다. 그걸 보시고 이 거래처는 제주호텔이 돼야 되고, 전자세금하고 관계없죠. 그래서 넘어가시고, 분계는 카드로 지출한 것은 카드 분계를 하는 게 맞는 경우가 많아요. 카드는 4번이죠. 자, 그리고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대변의 미지급금. 네. 자, 카드 지출한 건 미지급금 맞죠?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네, 매입세 공제받는 거 부가세 대급금 맞죠? 상품. 네, 숙박비가 상품이 아니죠. 예, 그래서 812번 812번 여비교통비. 상품의 코드를 여비교통비 코드로 바꿔서 여비교통비로 바꿔주시면 끝나는 거죠. 자, 다음은 4번으로 가봐서요. 매출거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의 매출거래. 네. 자, 전자계산서입니다. 자료 설명을 읽어볼까요? 면세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은 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습니다. 라는 내용. 단, 본 문제에 한하여 과세와 면세 사업을 겸용한다고 가정할 것.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이랬습니다. 자, 면세 상품을 팔은 거예요. 그러면 계산서 발급한 거니까 13번 유형이죠. 계산서 발급은 13번, 세금계산서 발급은 11번. 예, 구분할 수 있죠. 자, 7월 10일로 입력합니다. 7월 10일 계산서 발급 13번. 품명은 도서 100세 시대. 수량 200. 단가 15,000원. 코드, 거래처 코드잖아요. 바다사랑.
전자계산서도 전자세금란을 1번 전자입력으로 하라라고 아까 수행과제에서 딱 찍어서 얘기해 줬습니다. 그대로 하셔야 되고요. 자, 분계는 계산서 하단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아니, 자료 설명에 나왔었나요? 예,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자료 설명에 나왔었네요. 그래서 보통예금 거래는 혼합 분계 하시면 돼요. 분계를 3번으로 하신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대변의 상품 매출 수익 발생 그대로 두시고 두 번째 줄로 내려와서 3번 구분에다가 3번 차변이죠. 보통예금 103번이죠. 금액은 300만 원이 되겠네요. 3 플러스 플러스 하시고 탭키를 눌러서 거래처를 꼭 은행으로 고치고 가는 거 잊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기업은행 보통예금이라고 자료 설명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거래처 코드를 기업 엔터 해가지고 이거 꼭 바꿔야 되는 거. 예. 침착하게 그래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네, 계산서 매출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서 매출은 13번 유형입니다. 다음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매입거래입니다. 도시가스 요금이고요. 여러분이 도시가스, 전기요금, 전화요금의 고지서를 만나면은요, 하단에 있는 이런 작은 당구장 표시라든가 작은 글씨 꼭 확인하셔야 돼요. 본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1항에 따라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이걸 우리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취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자료 설명입니다. 회사의 6월분 도시가스 영수증입니다. 회사는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회계 처리하고 납부 마감일에 납부하고 있어요. 납부 마감일 회계 처리는 생략할 것. 자, 수행과제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과세매입으로 처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네, 너무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과세매입으로 해라. 과세매입으로 해라. 이 말은 51번으로 해라 이 말이에요. 과세매입이 유형이 코드로 말하면 51이에요. 51. 과세매입으로 해야 될 건입니다. 왜냐하면 세금계산서를 우리가 발급 받은 거고 도시가스가 발행했으니까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네, 세금계산서 수취한 것이고 부가세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건이죠. 그래서 매입세 공제가 되는 세금계산서는 51번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 도시가스는 우리가 그럼 비용을 뭘로 처리해야 되느냐? 네. 자, 도시가스는 개정 과목을 뭘로 처리하는 게 적절하였죠? 예, 수도광열비였습니다. 수도광열비. 예. 자, 우리 회사가 이 도시가스가 어디에 쓰였는지는 여기 자료 설명에서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도시가스 보통 뭔 됐습니까? 난방이라든가 난방 보일러, 예. 아니면은 뭐 요리 할 때 쓰죠. 예. 그래서 아마 이 도시가스를 매장에 우리가 지금 판매하는 업이니까 매장에 이런 난방용으로 썼겠구나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광열비로 처리합니다. 자,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 메뉴에 가셔가지고 청구일로, 예, 작성 날짜를 며칠로 해야 되냐면은 이 고지서에 납부일이 아니라 납부 마감일이 아니라 작성 일자가 이제 청구일이에요. 이 날짜 7월 12일로 전표를 입력하는 겁니다. 자, 날짜를 7월 12일로 매입 매출 전표 날짜를 고친 다음에 유형은 과세매입 51번 되겠습니다. 품명에는 도시가스라고 쓰시면 되고요. 수량단가 지나가고 공급가액에다가 거기 있는 공급가액 그대로 입력하면 되죠. 152500 엔터 치시고요. 거래처는
한국 도시가스, 도시로 검색해도 되고 한국으로 해도 나오겠죠. 한국 도시가스. 전자세금이니까 1번 해야 되죠. 전자 입력란으로 전자세금란을 1번 전자 입력하시고 분계는 혼합분계 해야 돼요. 예. 작성일자 기준, 기준에서는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로 인식해야 되므로 혼합으로 분계를 선택하시고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그대로 두시는데 요 상품을 수도광열비로 고쳐야 된다. 도시가스 요금은 수도광열비다. 815번이죠. 고치고 내려와서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로 인식하는 거예요. 대변이 미지급금. 253번이죠. 미지급금 167750. 167750. 그리고 탭키 눌러서 거래처는 그대로 도시가스로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네. 매출로 입력했네. 매입인데 여기 유형을 고쳐야 돼요. 유형을 51로. 거기 유형을 51번. 그렇죠. 밑에 분계를 이제 고치면 됩니다. 혼합으로 하시고 혼합으로 분계를 다시 한번 대변은 미지급금, 차변은 수도광열비. 두 번째 줄 바꿔야 돼요. 상품이 아니라 수도광열비 800번대. 우리가 만약에 요 유형을 잘못 입력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유형을 우리는 지금 매입 과세 매입 51번으로 해야 되죠. 그러면 밑에 분계가 맞습니다. 맞게 돌아가는데 만약에 11번 여기가 빨간 딱지인 매출로 되어 있다. 매출 과세로 하게 되면은 부가세 대급금 분배가 되는 게 아니라 요 부가세가 부가세 애수금으로 가게 돼요. 매출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밑에 분계에서 엉뚱한 개정 과목이 나왔다. 그러면 뭘 의심해야 돼요? 유형을 의심해라. 내가 유형을 거꾸로 하지 않았는가? 매입이니까 분명히 이거 매입세 공제받는 부가세 대급금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예, 도시가스 우리가 매입한 거잖아요. 근데 난데없이 부가세 애수금 이게 튀어나왔다. 여기 혼합분계 했더니 그러면 뭘 의심하느냐? 유형을 잘못했구나. 예, 유형을 매출로 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유형만 고치면 바로 잡아집니다. 자, 매입거래의 경우에 상품 매입한 것을 제외하고는요, 상품 매입은 밑에 분계를 거의 손볼 게 없을 정도로 자동 분계로서 거의가 끝납니다. 그런데 상품 매입이 아닌 나머지 매입, 지금처럼 도시가스를 매입했다든가 또 아까 어떤 매입거래가 또 있었나 하면은 출장지에서 숙박비를 매입했다든가 이런 매입거래들은 밑에 분계를 다 손봐야 돼요. 그래서 매입거래는 아래 분계를 잘 손을 보셔야 된다. 상품 매입의 경우는 손을 안 보는 경우가 있고요. 전부 그냥 완벽하게 자동 분계로서 그냥 끝이 나지만 상품 매입이 아닌 지금처럼 도시가스 매입했다 또는 숙박비를 카드로 결제했다 이런 매입들은 밑에 분계 하나하나 다 확인하셔가지고 부가세 대급금 분계만 그대로 두지 나머지는 다 고쳐야 돼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6번으로 가겠습니다. 부가가치세의 마지막 문제가 6번이잖아요. 부가가치세의 마지막 문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와요. 6번 문제는 부가가치세 정리분계, 즉 부가세 신고서를 조회해가지고 매출세액, 매입세액, 납부세액을 회계 처리하는 그 문제가 나오거나 지금 60회처럼
보통예금 통장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세금을 납부한 것을 문제로 냈다 이거죠. 이거는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조회할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자료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세액을 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했다. 네, 보통예금 계정 과목 하나 여기 찾아냈죠. 자, 수행과제 6월 30일에 입력된 일반전표를 참고하여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저장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이용하여 거래처 코드도 입력해라 그랬지만 거래처 코드도 사실 여기 서대문세무서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거래처도 알고 있는 거고요. 6월 30일 입력된 일반전표를 조회해서 요 246만 1,000원을 뭘로 처리해야 되는가를 조회해서 알아봐야 될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웬만큼 공부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미 6월 30일 날 요 246만 1,000원에 대해서 서대문 세무서에 뭘로 처리했다는 걸 알고 있다 이거예요.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은 이걸 알고 있다 이거죠. 미지급 세금이라는 걸. 6월 30일 과세기간 종료일에 미지급 세금으로 부채로 인식해 놓은 것을 다음 달 7월 25일 날 계좌이체해서 납부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서 부가가치세 이론이라든가 그 부가가치세 실무에서 공부한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기억이 되어 있으면 이 정도는 조회 안 해보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도대체 미지급 세금인지 뭔지 전혀 모르겠다 그러면 6월 30일 일반전표 조회하면은 여러분이 딱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은 후자 다 이미 알고 있다 라는 전제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지급 세금 부채잖아요. 부채 감소 차변에 입력하겠습니다. 자, 7월 25일 거래입니다. 일반 전표에다 입력을 하죠. 부가가치세 문제 중에 맨 마지막 문제는 FAT 1급 시험에서 맨 마지막은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자, 날짜는 7월 25일이 되겠죠. 통장 거래 날짜인 7월 25일로 날짜를 바꾸시고 대변이 뭐예요? 103번 보통예금이죠. 계좌 이체했으니까. 은행은 기업은행이고요. 적용은 그냥 지나가도 되겠습니다. 금액은 2461 플러스가 되겠고요. 차변, 부채 감소, 미지급 세금이죠. 미지급 세금 261번으로 하셔야 되고요. 자, 거래처를 넣어라. 통장에 보면은 서대문 세무서 나와 있잖아요. 세무로 검색하면 되겠습니다. 세무 하면은 600번 서대문 세무서 코드가 들어가죠. 자, 적용 그냥 생략하셔도 되고요. 금액은 2461 플러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지급 세금이 전혀 생각이 안 나시면은 여기 수행과제에서 힌트를 준 대로 6월 30일 일반전표를 가서 조회하는 거예요. 6월 30일 이렇게 입력해서 조회해보면 서대문 세무서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지? 이게 확인이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미지급 세금 대변의 부채 증가로 잡았었다 이겁니다. 이 세금을 오늘 7월 25일 날 계좌 이체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확실히 알게 되는 거죠. 계좌 이체했으니까 대변이 보통예금이 되고 차변에 와야 될 건 이게 오겠죠. 미지급 세금 거래처 서대문 세무서이고요. 자, 이런 문제는요. 시간도 없을 테니까 여러분이 6월 30일 거 조회할 시간이 있다. 모르면 조회하세요. 그러나 확실히 알 때는 조회 안 하셔도 충분히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를 다 하시게 되는 거고요. 결산을 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이 전표 입력하는 것이 다 끝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평가 문제를 쫙 해서 득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좀 시간이 됐기 때문에 결산부터는 다음 시간 내일 우리 이어서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